이게 1990년 1월 2일입니다. 28살 먹은 박모 내 처남이 실종됐습니다. 성인 남성 가출은 단순 가출 처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 다쳤대요. 특히 이 박 씨가 그 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거액의 산재보험을 수령했어요. 집 나가기 이틀 전에 총 1,480만 원을 수령했어요. 인출한 사실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총 44장의 수표를 이제 역추적 들어갔어요. 역추적. 그 사람들을 쭉 다 뽑았어. 명단 받고.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오네. 중랑교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20대 청년들이야. 다 동시에 공교롭게도 한 동네 사는 7명이 다 사라졌어요. 이제 경찰이 여기서부터는 이건 사건이다 했겠지. 확실하다. 이게 1990년 1월 2일입니다. 오후에 서울 태릉경찰서에 한 30대 남성이 찾아와요. 망우동에 살고 있는 28살 먹은 박모 내 처남이 실종됐습니다. 그렇게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한번 내용을 들어봅시다 하고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내용인즉슨 12월 29일 날 밤 11시 23시경에 송년회에 간다면서 나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로 현재까지 귀가하지 않고 아무 연락도 없다는 거예요. 3일 동안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답답해서. 경찰 입장에서는 성인이고 연말연시 모임으로 술을 좀 많이 먹었고 거기다 뭐 그래서 4일? 친구 집 3일? 같은 데서 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성인 남성 가출은 단순 가출 처리예요. 네. 그런데 가족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평소 성격 집 나가고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안 들어올 사람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나갔어도 새해가 되면 집에서 새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된다. 성격도 그렇고 거기다가 현재 이 박 씨가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박 씨는 그 당시에 대우조선 하청업체에서 용접工으로 일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89년 3월 달에 작업을 하다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거예요. 우측 대퇴부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 다쳤대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장기간 입원을 했었답니다. 3월 달에 다쳐가지고 그래서 지금 집 나간 게 12월이니까요. 오랫동안 치료를 한 거예요. 몸이 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특히 이 박 씨가 그 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거액의 산재보험을 수령했어요. 돈 때문에 무슨 문제가 강도당했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다. 이건 수사의 가치가 있어요. 이거 수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수사 착수합니다. 실제로 그 산재보험금을 가족 말대로 진짜 받았는지 수령했는지를 경찰이 확인을 해봐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89년 12월 27일 집 나가기 이틀 전에 총 1,480만 원을 수령했어요. 그럼 그 돈 인출했을 거 아니냐 해봤더니 인출한 사실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50만 원권 수표 4장, 30만 원권 수표 10장, 10만 원권 수표 30장. 오호. 이거를 서울 경기일원에 있는 은행에서 48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인출을 했어요. 48번이요? 예. 그래서 총 800만 원이에요. 800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했던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인출이 아니죠, 이건. 그 즈음에는요, 10만 원 이상 그 고액권은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딱 내면 신분증하고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보는 데서 적어야 되고. 직접?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었어요, 수표에다가. 그렇지 않으면 10만 원짜리 안 받았어요. 만약에 범죄라면 애 좀 먹겠다. 범죄 저지른 새끼들이 수표를 쓰겠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봐야지. 그래서 총 44장의 수표를 이제 역추적 들어갔어요. 역추적.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쭉 다 뽑았어. 명단 받고. 뽑아가지고 조회를 다 해. 네. 그랬더니 공통점이 딱 하나 나오네. 뭔데요? 거기가 서울 중랑교 인근에서 가게를 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 사는 20대 청년들이야. 그것도 첫 이서자만 따진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생각한 게 이것들 서로 이거 더 아는 사이일 거로 연관돼 있는 걸로 봤어요. 그래서 또 면밀히 내사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동네에 가가지고 네. 자 A가 나왔어, B가 나왔어. 다른 사람을 통해서 A하고 B가 어떤 관계예요? 물어봤더니 걔도 친구예요. 맨날 어울리는 게요.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범 관계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 확인한 인물들 중에서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해와 달 카페를 운영하는 네. 김명구 23살 남성이 딱 떠요. 김명구 등 7명이에요. 이 수표 쓴 놈들이 또 많다. 전과를 조회를 했겠죠, 당연히. 예. 그랬더니 김명구 같은 경우는 전과가 상당히 많아요. 김명구 23살, 김정민 21살, 이철원 네. 21살. 그다음에 이제 얘 미성년자니까 안가 19살짜리. 홍종환 26살 외에 2명이 더 있어요. 그러면 총 7명입니다. 7명. 경찰이 해와달로 갔더니 이미 행적을 감춘 상태입니다. 주변에서 물어봤더니 이 해와달이 최근에 갑자기 문을 닫았대요. 그럼 나머지 찾겠죠. 뭐 김정민이, 이철원이 뭐 그거 찾았어요. 얘들도 행적이 묘연해요. 다 동시에 공교롭게도 튀었네. 한 동네 사는 7명이 다 사라졌어요. 다 튀었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경찰이 여기서부터는 이건 사건이다. 박 씨가 지금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이고. 답답한 거죠. 이거. 각종 탐문을 해봤더니 네. 김명구가 아주 두목급이에요. 23살짜리니까 동거녀가 있는데 그 여자는 또 만삭 상태야. 그 다음에 아주 김명구가 그 유흥업소 업주들 친목계가 있는데 거기서 얘가 또 회장이에요. 회장. 나름대로 그 동네 그에서는 유명 인사야 얘가. 그래서 이제 김명구를 잡는데 집중을 하게 하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삐삐 썼습니다. 그 당시 삐삐는 자고 있으면 위떠요. 바로. 네. 그 삐삐 무선호출기를 추적을 합니다 경찰이. 네. 그래가지고 90년 1월 16일 날 네. 밤 10시 40분경에 서울 마포구 노구산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이 김명구를 검거합니다. 이게 박 씨가 실종된 날로부터 18일 만입니다. 하여튼 어렵게 검거했는데 아주 순수했대요. 올게 왔구나. 걸렸네. 에이, 아니나 다를까. 이런 식으로 그냥 검거되자마자 데리고 왔는데 졸졸졸 다 불었어요. 공범들 다 불어버린 겁니다. 같이 범행한 놈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 생각은 n분의 1하는 걸로 착각을 해요. 김명구 입장에서도 지가 오롯이 범행했었으면 참 쉽게 안 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 머릿속에는 n분의 1이 있는 거야. 앞으로도 6명이 더 있잖아. 그렇죠. 6분의 1로 나눈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 불었어요, 공범들. 그래서 아까 부른 놈들 이름이 쪼르륵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졸졸이 이제 이놈들을 공범들을 이제 검거하게 되는데 이 사건 전모를 대충 볼게요. 89년도 12월 30일이에요. 30날. 예. 그 29일 날 밤 11시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예. 89년 12월 30일 날 공내시경에 네네. 지금 실종된 박 씨가 혼자서 면목동 김명구가 운영하는 그 카페 해와달에 왔어요. 혼자서 예. 이 카페에 들어갔는데 여기가 이 말만 카페지 아가씨가 있는 곳이에요. 접객구가 있는 곳이에요. 접객구를 불렀어요. 네네. 그래서 술 마셔요. 아가씨 앞에서 폼 잡고 싶었던 거예요. 800만 원이 작은 돈 아니니까 90년도에. 그렇죠. 800만 원이 입금된 통장 보여줘. 나 돈 많은 사람이야. 아, 자랑했구나. 나 돈 돈 많은 자랑. 사람이야. 그 다음에 100만 원짜리 수표 3장을 다 꺼내. 양도 시켜. 아가씨 거기까지 좋았어. 요거를 김명구 새끼가 봤어. 그때 얘는 굉장히 어려웠대 가게가. 그 가게에 이 박씨 손님 하나밖에 없을 정도면 장사 안 되는 거지. 하나밖에 없으니까 범행할 수도 있었고. 그렇겠네요. 다른 손님들이 버글거렸으면 범행할 안 생각이나 되죠. 했겠어. 예. 그런데 그 돈을 막 300 수표를 100만 원짜리 3장을 막 꺼내서 보여주고 통장 800만 원짜리를 보여주고 하니까 그때 종업원으로 있었던 게 아까 이제 그 김정민이. 그 김정민이하고 공모를 딱 해요. 야 저거 돈 뺏자. 가게 문을 딱 닫아요. 셔터 내려버립니다. 빌미를 찾고 있던 중에 이제 박 씨가 술 딱 먹더니 야 2차 가자. 성매매 가자는 거죠. 아가씨한테. 예. 이 요구를 딱 해요. 그러니까 이 접객부가 나 못해요.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 아니에요 하고 딱 거절했어. 시켰겠지.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나빴겠지. 박 씨가. 또 저 비싼 술 시켜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그거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가 어디서 여기가 성매매 업소야 이 새끼야? 뛰어들어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정민이하고 김명구가 둘이서 네네네. 엄청나게 두들겨 팼습니다. 죽이려고 작정한 겁니다. 아예 작정하고 거기에서 도장하고 예금 통장하고 현금을 강취합니다. 이때 하도 맞아하고 과다출혈 상태에서 박 씨는 기절했어요. 실신 상태에 물부어서 깨워요. 깼는데 그 박 씨가 깼을 때는 내실로 이미 끌어들인 상태야. 거기서부터 또 두들겨 팹니다. 아이고. 그러고 이제 묶어요. 비닐끈으로 손발을 이제 결박을 해가지고 맥주병으로 머리 같은 데 구타하면서 비번대라고 그런 거지. 비번. 결국은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토해버립니다.
이때 박 씨가 착각한 거예요. 비번 알려주는 순간 죽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되니까 다시 때려서 또 기절했어요. 비번 알아내고.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 이 새끼들이 어떤 생각하냐. 빨리 죽여가지고 이제 시신 처리를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두 놈이서 예. 면목동 일대에서 활동하는 동네 그 이 불량배 5명을 불러들인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야 이거 800 지금 그러니까 800에다가 300 가지고 있으니까 1,100만 원이죠. 1,100만 원. 예. 야 이거 나눠 쓰자. 다음 날이 11시가 됐겠지. 네. 4시에 들어갔으니까 한 7시간 지났네. 예. 11시경에 봉고차하고 승용차를 렌트합니다. 그다음에 승용차 한 대 해가지고 렌트를 해서 이 박 씨를 봉고차에 태워요. 네.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남양주군 그 별내면 소재 수락산 중턱으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깨어난 그 박 씨를 곡괭이로 내리쳐가지고 쓰러뜨려요. 네. 그리고 철사줄을 이용해서 목을 졸라서 살해해버립니다. 거기서. 그래서 수락산 중턱에서 박 씨는 사망했어요. 그 수락산 중턱까지 왜 갔겠어요? 암매장 하려고. 그렇겠죠. 땅을 팠는데 1월 달이잖아. 꽁꽁 얼어가지고 안 파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예.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이제는. 그리고는 다시 서울로 와요. 서울 중량구 중화동에 있는 한 철길 옆에 풀숲에다가 차를 숨겨둡니다. 시신은 트렁크에다가 트렁크 속에 넣고 날씨가 추우니까 예, 괜찮아요. 그래서 한 4일간 거기다 방치를 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게 얘들이 불안하지 않겠어요? 시신 처리 안 하면 이거 언제까지 차를 거기다 방치할 수. 그다음에 차 렌트 있잖아요. 여러분들 고민을 하다가 1월 4일 날이 됐어. 12시경에 시신이 실려 있는 승용차를 끌고 무작정 경기도 외곽으로 달려요. 그리고 그들이 도착한 곳이 아주 인적이 드문 예. 경기도 가평이에요. 가평 야산이 있는데 야산 옆에 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 거예요. 그쪽에다가 매장해 버리면 잘 발견 안 되잖아. 거기 사람들 많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죠. 그 여기가 딱 좋다. 그래서 쓰레기장 근처에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거기다 넣습니다. 그리고요, 이 새끼들이 미리 뭐를 준비한지 아세요? 뭐요? 석유 2리터를 준비하고 왔어요. 거기다가 석유 2리터를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위에다가 붙여버립니다. 종합적으로 나쁜 짓을 이 다 새끼 해. 정말 다 나쁜 놈들이에요, 하네요. 이거. 그러니까 시신까지 태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그 흙으로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2리터를 뿌려서 불을 붙인 이유는 시신 확인을 못하게, 신원 확인을 못하게 하기 얼굴 목적입니다. 뭐 손 이런 거. 네. 그리고 덮었어요, 흙으로. 그리고는 이제 안매장 한 이후에 돈을 나눠 갖고 각각 이때부터는 이제 찢어져요. 얘들이 강취한 돈은요, 예.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했어요. 이런 천하의 죽일놈들. 그래서 유흥비로 다 탕진했는데 박 씨가 실종되고 나서 순차적으로 이 새끼들 전부 검거됐거든요. 18일 만에 싸그리 잡혔어요. 7마리 전체. 그래서 재판에 회부가 됐는데 1심은 90년 6월 22일 날 조정현 검사는 7명 전원 사형구형했어요. 이때 이제 그 합의부 이 판사는 유언부 네. 부장판사예요. 근데 이제 부장판사는 김명구가 주범으로 봤잖아요. 23살 김명구는 강도살인, 사체 유기 등으로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다음에 종업원이었던 뭐 김정민이 네. 21살, 이철원이 21살, 안모식갱이라는 19살짜리 그래서 이름이 안 나오네. 요것들은 무기징역을 선고해요. 어. 3명은. 네. 그다음에 이제 26살 먹은 홍종환 등 얘들은 이제 뭐 운전해주고 이런 애들이에요. 홍종환 등 3명은 각각 징역 15년에서 길게는 네. 적은 놈은 3년. 그러니까 한 놈은 김명구는 사형 선고가 된 됐고. 거예요. 1심에서. 유언부 부장판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이들의 성장 과정이 불우하고 잘못을 뉘우치고는 있으나 범행 수법이 너무 잔인한 점에 비추어 영원히 사회에서 추방해야 하며 법정이 중형을 선고하지 않는다면 네.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오호호. 이 말 좀 요즘 판사님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오호호호. 속이 다 시원해요. 김명구 같은 놈은 사형 빵 때리고 3마리는 무기 때리고 네. 3마리는 3년에서 15년 때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검사도 또 항소하고 그놈들도 항소했겠죠. 네, 네. 그렇지만 뭐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김명구는 사형, 무기징역 3명 그거 다 유지됐어요. 그리고 이제 무기 받은 새끼들은 짐작컨대 나왔겠죠. 그 억울하게 사망한 박 씨. 박 씨는 90년 1월 17일 날 네. 경기도 가평군 북면 소재에 있는 야산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 찾았습니다. 오전부터 이 시작을 했대요. 수습 작업이. 네. 그런데 오전 내내 꽝치고 한
6시간 만에 찾은 겁니다. 그래서 한 6-7시간 만에 그 수습을 했는데 너무 처참하게 그을린 사람의 모습이 나왔다고 그래요. 많이 훼손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고 안타까워했다고 그래요. 이 사건은요,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어요. 만취 상태에서 혼자서 네. 심야에 으슥한 사람들 출입이 비교적 적은 술집에 혼자 가가지고 속된 말로 속닥하게 여성 접객부 불러갖고 한 잔 먹는다, 네. 저 성매매 나간다 이런 생각, 음침한 생각 가지고 들어갔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또 음침한 그런 곳은 또 이상한 나쁜 놈들이 범죄 기질이 다분한 애들이 다 거기 그럼요, 연관돼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리고 술집도 그냥 안 돼가지고 한 테이블도 없는 그냥 뭐 이런 깜깜한 데 들어가면 더 위험해요. 그냥 버글버글한 데 가야 돼요. 그냥 죽으나 사나. 그 다음에 현금 과시하면 안 됩니다. 돈 자랑하는 거는 자기가 위험을 그냥 자초하는 거예요. 자초하는 거. 맞아요. 절대 금지입니다 이거. 그거 이외에도 뭐 이 접객부가 돈이 욕심이 나갖고 네. 일단 성매매를 나가. 성매매 나간 다음에 이제 술 취해서 씻는 사이에 이제 그 지갑 훔쳐갖고 내뛰는 건 굉장히 많잖아. 또 성매매를 가가지고요. 거기서 저 성관계 그 매매하는 도중에 막 소리 질러요. 갑자기 사람 살리라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황당한 거지 진짜. 그렇죠. 그 전까지는 그러면 마치 어떤 놈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들어와. 막 덩치 이런 새끼들이. 그래갖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강간한다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너 이 새끼 강간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돈 엄청 뜯기는 거죠. 이 사건은 범인들의 어떤 그 범죄 비난성에 우리가 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지만 피해자도 피해 안 당하려면 이런 경우 겪지 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취해 있으면 더 취약하잖아요. 술에 취했는데 그 머리가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죽음이죠. 면목동 해와달 카페 살인 사건. 오늘 대한민국 살인 사건은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